안녕하세요. 웰스기업연구소 정우일 소장입니다. 자, 오늘 일주일 만에 다시 한번 인사드립니다. CEO 리포트로 인사드리고요. 4월 1주차 CEO 리포트 프리뷰로 오늘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진짜 쓰기 싫은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코로나19입니다. 한 달째 계속 코로나 얘기만 쓰고 있어서 저도 지금 되게 쓰기 싫고 좀 없어졌으면 하는 말인데 어쩔 수 없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그 건강에 대한 염려보다는 이 코로나19가 싣고 간 그 자리에 있는 불황이라는 단어 두 글자가 위기로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히 코로나19 때문에 타격을 입은 기업들이 꽤 많으실 텐데, 근데 그런 직접적인 타격보다도 사실 더 큰 타격은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소비가 위축되고 소비가 없다 보니까, 그리고 특히 해외에서 생산하는 기업들을 가지고 그 생산한 제품을 가지고서 가공해야 되는 기업들, 이런 데는 일 자체가 없어져 버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위기에서 보면은 근로자를 더 이상 고용을 해야 될까? 아니면 이 사람들하고 무급 휴직을 해야 되나? 이런 고민들을 하실 텐데, 이거에 대한 솔루션입니다. 일단 무급 휴직이든 뭔가 선택하시기 전에 1350을 누르세요. 고용보험 홈페이지나 1350을 누르 상담을 좀 받으시고요. 특히 업종 중에 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운송업, 공연업 이런 업종이 있다라면 휴업수당의 약 90%까지 하루에 7만 원을 한도로 해서 지원을 받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고용산재보험 납부 유예 효과와 건강보험료 연체금 미부과 이런 혜택들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게다가 코로나19로 인해서 뭔가 문제가 생겼다. 그리고 고용유지 조치를 하고 있다면 휴업 휴직 수당 등을 직원들에게 지급했다. 유급으로 지급했다고 한다면 하루에 66,000원, 그래서 180일 한 달로 지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특히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 한도 자체가 실제 지급한 급의 90%까지 확장이 돼 있으니까, 향상이 돼 있으니까 이것도 신경 쓰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기존에 줬던 일자리 안정자금과 고용안정장려금을 확대해서 지원해 드립니다. 일자리 안정자금은 5인 미만 사업장 같은 경우에는 18만원, 9인 미만은 16만원, 30인 미만은 13만원까지 지원이 가능하니까 올해 다소 인하됐던 부분이 회복이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특히 청년 추가 채용 시에 지원하는 청년 추가 고용 장려금, 그 다음에 그 고용안정장려금 중에서 제일 중요한 시차 출퇴근제, 선택근무제, 재택근무제, 원격근무제를 활용을 해가지고 일자리를 더 늘리는 기업들에 대한 이 지원금 중에 특히 근로자들에게 나가는 것, 특히 근로 유연을 하거나 아니면 코로나19로 인해서 예를 들어서 재택근무를 하거나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한 주당 최대 1인당 1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가 있으니까 이것도 활용하셔서 이제는 그 코로나19로 인한 이런 인건비, 고정 인건비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거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보셔야 될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런 점 꼼꼼하게 체크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더 중요한 거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받은 기업이라면 긴급경영지원자금, 이건 지금 진짜 어렵습니다만 이거하고 기술보증, 그 다음에 신용보증, 매출채권보험 등 특히 기본한 신보에서 이 추가로 한도와 일정 부분까지 금리를 좀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까지 같이 고려를 하셔서 코로나19에 대해서 유연하게 대처하시고 이 기간을 참을 수 있는 지원책을 마련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자, 그 다음 페이지에는 이게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비상장법인 주식가치 계산하는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그 계산하는 걸 위해서 뭘 받으라고 했죠? 네, 세무조정계산서를 받으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럼 세무조정계산서를 받으시고 이걸 가지고 우리가 대표님들에게, 중소기업 CEO님들에게 얘기를 해줘야 되잖아요. 그 얘기가 뭐냐면 비상장법인의 주식 가격은 조절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조절할 수 있다는 건 뭐냐? 비상장법인 주식 가치는요, 본인이 어떤 컨셉을 갖고 어떻게 노력하고 어떤 가치관을 갖냐에 따라서 똑같은 매출인데도 더 많게 만들 수도 있고 더 적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일단 비상장법인의 주식 가치는 손익가치와 자산가치, 이 가중평균인데, 손익가치를 줄이는 거는 당연히 손익을 줄이는 거니까 뭘 많이 쌓으면 되죠? 네, 비용이겠죠. 자, 비용을 쌓는 것 중에 가장 대표적인 거는 CEO의 급여를 올리거나 아니면 비용 처리가 될 만한 항목을 새로 만드는 겁니다. 자, 비용 처리가 될 만한 새로운 항목을 만드는 건
보험을 활용하시게 되면 순수 100% 마비보험료 비용 처리가 되는 경영인정기보험의 비용 처리 요건만 잘 만드시면, 특히 경영인정기보험 비용 처리 되나요? 아직 이런 거 질문하신다면 좀 곤란합니다. 이거는 저랑 조아림 세무사랑 찍은 그 컨텐츠를 다시 한번 좀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두 가지를 활용하시면 좋은데, CEO의 급여를 인상하는 방법은 다 좋은데 한 가지 단점이 있습니다. 뭐가 문제냐면, CEO의 급여를 인상하게 되면 법인 입장에서는 비용 처리가 되니까 손익가치가 줄어들고요. 그 다음에 이 매년 손익에서 넘어오는 순이익이 줄어드니까 잉여금이 쌓이는 것도 줄어서 자산 가치도 감소할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CEO 급여를 인상하게 되면 소득세 부담이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전에 한번 제가 말씀드렸지만 어떻게 좀 법인세 비용 처리되는 부분과 소득세 증가하는 부분 잘 합을 찾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런데 경영인정기보험 같은 금융상품을 가입하시게 되면 당장 지금 CEO의 소득세는 증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경영인정기보험 가입하게 되면 세금 증가하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법인에서 비용 처리가 되고, 이 비용 처리가 된 만큼 순자산 가치가 증가하는 걸 억제시키니까 되게 조절하기엔 되게 편한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제가 강추드리는 건 미상장 법인의 주식 가치를 좀 낮춰야 될 필요성이 있다면 경영인정기보험 같은 금융상품을 가입하시고, 그 다음에 CEO도 본인의 자금 출처나 본인의 신용 확보를 위해서 급여를 좀 높게 책정하셔서 잉여금을 좀 줄이는 방법을 선택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배당은요, CEO 본인에게 하긴 좀 별로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배당은 비용 처리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배당은 주주가 수인으로 분산되어 있거나 특히 자녀들이 주주인 경우에는 증여와 함께 적극적으로 좀 고려해 보실 만한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주식 가격이 반드시 낮아서 좋은 건 아니에요. 순이익이 낮다고 하는 건 어쩌면 좀 이런 리스크도 있습니다. 회사의 성장성이나 외부에서 추가 자금을 조달하거나 외형을 좋게끔 포장하는 데는 별로 좋지 않거든요. 그래서 주식 가격을 조절한다는 기업은 적어도 어느 정도 돼야 되냐면 어느 정도 기업이 안정권에 들어서고요. 그 다음에 외부 차입이라든가 이런 게 없는 기업,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성장을 해서 가업 승계를 목전에 둔 기업이라면 괜찮습니다만, 이제 창업기 성장기인 법인은 사실은 기업 가치를 신경 쓸 여력은 사실 없는 거죠. 그런 데는 어떻게든 억지로라도 이익을 좀 내서 회사의 조달 금리라든가 자금 조달 금리라든가 이런 걸 낮추고 신용 한도를 높이는 게 오히려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식 가격은 기업의 상황에 맞게끔 조절해야 된다. 그러니까 제가 제일 답답한 게 뭐냐면요, 어설프게 어디서 컨설팅 배우시는 분들이 이런 얘기해요. 아우, 잉여금 얼만데 어쩌시려고 그래요? 세금은 많이 나요. 괜찮습니다. 다만 잉여금이 많고 적은 건 그 법인의 영업력, 그 다음에 그 법인의 업종의 특성, 그리고 그 법인이 어떻게까지 업력을 쌓아왔고 현재 주주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고 이 CEO의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이 속에서 판단해야지, 그냥 객관적인 가격으로 이건 그런데요? 그런데요? 이렇게 얘기하는 좀 어렵죠. 그래서 주식 가치는 사실은 낮춰야 좋은 것도 아니고 높아야 좋은 게 아니에요. 이 회사에 맞게끔 형성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제일 먼저 첫 번째, 자금 조달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에 따라서 이걸 평가를 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쌓여있는 잉여금을 배분하는 게 유리할지 배분하지 않는 게 유리할지도 판단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경영진이 합리적인 경영진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럼 이들에게 지급하는 보수는 합리적일까? 이런 것까지 같이 고려하셔서 우리 비상장법인의 주식 가치를 어느 정도 확정을 짓는 게 좋을지를 판단을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제일 중요한 건 컨설팅은요, 항상 이렇습니다. 어제는 맞았지만 오늘은 틀릴 수 있고요. 어제는 틀렸지만 오늘도 맞을 수가 있어요. 이런 유연한 거, 그리고 회사의 상황에 맞게끔 컨설팅하는 거. 그 다음에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런 회사의 상황이나 이런 것들 가치가 들어가기 때문에 절대로 엑셀로 계산한 거 쪼가리 몇 장 들고 이게 컨설팅 전부인 양 이만큼 두께에서 이런 컨설팅 정말 필요 없습니다. 진짜 중요한 컨설팅은 우리 회사의 이 라이프 사이클에 맞게, 우리 회사의 특성에 맞게 제대로 커스터마이즈 해주는 컨설팅이 중요하다고 보시면 되겠죠.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중소기업의 주식가치, 세법상 기준가치는 조절이 가능합니다. 대신에 우리 회사의 상황에 맞게끔 조절하셔서 운용하시면 훨씬 더 좋은 주식 이동이라든가 이럴 때 절세 효과를 가져가실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저와 함께한 CEO 리포트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다음 주에는 코로나19 얘기가 쏙 들어가는 아주 희망찬 일들만 많이 있길 기원하면서 제 설명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십시오. 안녕!